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56페이지 국외에서의 무장투쟁을 전개하다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열투쟁. 자, 김원봉이 조직한 의열단에서 의열은 천하의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행한다 라는 뜻입니다. 의열단. 자, 3.1운동 이후에 개인의 무력투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려는 단체들이 활동했습니다. 1919년에 김원봉 등이 조작한 의열단 중요합니다. 자, 어떤 일을 했냐? 조선 총독부의 고위관리나 친일파를 처단하고 그 다음에 총독부, 경찰서 등의 폭탄을 투척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기 중요합니다. 의열단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박재혁, 최수봉, 김익상, 김상옥, 김지석, 나석주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 따로 꼭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런 활동을 했는데 이제 김원봉은 선전, 민중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홍보. 선전이 뒤따르지 않는 행동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폭력, 폭력에만 관심을 갖고 폭력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우려한 나머지 폭력 속에 들어있는 정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의열단의 투쟁 방향과 행동 강령 집필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민중의 직접 혁명을 강조한 조선혁명선언입니다. 그래서 의열 단원들은 이제 신채호 선생님이 만든 조선혁명선언을 행동 지침으로 삼고 의열 투쟁을 정리했습니다. 1919년 9월에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가 서울역에서 마차 오는 순간 노인단 소속의 강우규, 중요한 분입니다. 강우규가 마차를 향해 폭탄을 던졌습니다. 사이토는 겨우 목숨을 건졌고 고위 간부가 죽고 총독부 관들이 중경상 입었습니다. 왜 중요하냐? 강우규의 나이가 64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인입니다. 노인이 직접 몸을 이끌고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의열 단원들의 하루 읽어볼게요. 그들의 생활은 명랑함과 심각함이 기묘하게 혼합됐다. 그렇죠. 언제 내가 잡혀 죽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지속되는 한 마음껏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기막히게 멋진 친구들입니다. 화려한 멋진 양복을 입고 머리를 잘 손질했고 또 결벽할 정도로 말쑥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기를 좋아했는데 언제나 이번이 마지막으로 찍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참 마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찍는 걸 좋아했는데 항상 내가 이번에 찍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진을 찍으셨다고 합니다. 만주와 연해주에서의 무장투쟁, 국외 지역입니다. 수많은 동포가 이주에서 터전을 잡았던 간도와 연해주 지역에서는 독립군 부대가 활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동포의 도움을 얻기가 수월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두만강을 건너서 국내로 진격해서 압록강인데 두만강 지역을 건너서 이제 국내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군을 계속 잽으로 계속 견제하니까 일본군이 반격을 하고 또 잽을 가하니까 또 반격을 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1920년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비롯한 여러 독립군은 어디에서? 봉오동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가깝습니다. 봉오동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그 유명한 봉오동 전투입니다. 봉오동 전투에서 패한 일본군은 대규모를 만주로 출동시켰습니다. 그래서 1920년 10월에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산리 일대로 일본군을 유인합니다. 그래서 김좌진과 홍범도의 부대를 포함한 독립군 연합부대는 수차례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산리 대첩, 자 여기에 있죠. 청산리 대첩. 자,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연이은 패배에 상당히 이제 악에 바쳤겠죠. 그래서 보복을 하기 위해 간도 지역에 군대를 파견해서 민간인들이죠.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해 버립니다. 이게 간도 참변이고요. 자, 독립군은 이제 이런 일제의 탄압을 피해 중국과 소련의 국경지대에 있는 밀산에 집결해가지고 대한독립군을 결성합니다. 대한독립군을 결성해서 러시아 땅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유시에 집결하는데, 자, 이때 자유시에 집결한 독립군들 사이에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주도권을 쌓은 갈등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자, 일단 우리가 러시아의 영내에 있습니다. 근데 자, 러시아에서는 아무래도 소련군하고 일본하고 마찰이 생기는 것을 우려한다. 물론 러일 전쟁이 옛날에 있었지만 다시 또 전쟁을 통해서 서로 얼굴을 붉히기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서로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 러시아 땅에 한국 독립군들이 이제 거기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일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련 정세군이 우리 보고 무장 해제라, 너희들 해체해라 라고 요구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해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시 참변, 수백 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자, 자유시 참변 등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은 독립운동 세력은 만주로 돌아와서 다시 진영을 정비합니다. 이제 러시아 땅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남만주의 참의부와 정의부, 북만주 쪽에서는 신민부가 성립이 됩니다. 참의부, 정의부, 다음에 신민부. 이런 3부는 단순한 군사 조직만 있는 게 아니고 중앙의 행정조직, 사법, 입법 등, 즉 자치정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7페이지에서는 제가 어떤 거를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일단 만주와 연해주에서의 무장투쟁에서 자, 봉오동 전투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 전개 과정 기억해 주시고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연이은 패배, 그래서 일본은 악에 받쳐서 이를 보복하기 위해 간도 지역에 군대를 파견해서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 이를 간도 참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독립군은 이런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자, 중국과 소련의 국경지대에 있는 자, 밀산의 집결에서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합니다. 대한독립군단을 결성을 하고 자, 러시아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시, 러시아 땅입니다. 자유시에 집결했는데 자유시에 집결한 독립군들 사이에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제 주도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자, 소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일본과의 관계에서 살짝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장 해제를 요구했는데 당연히 우리는 그 요구에 응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공격을 받았고요. 수백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를 자유시 참배라 하고요. 자, 우리가 큰 타격을 입어서 이제 우리는 러시아 땅에 있지 않고 다시 만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흩어진 진영을 정비를 했고요. 자, 그래서 남만주 지역의 참의부와 정의부, 북만주 지역에서는 신민부가 성립이 됩니다. 이들 3부는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고 행정 조직, 입법, 사법까지 모두 다 갖춘 자치 정부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1920년대의 무장 독립투쟁 이 지도를 한번 오늘 교과서를 살펴보면서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돼지포복이 일제는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실시해서 일본의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냐? 산미 증식 계획. 자, 볼게요.
산미 증식 계획을 세웠습니다. 증산 계획 아니에요. 산미 증식 계획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어 그대로 봐야 됩니다.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했다. 그 다음에 비타협적 민족 주자들. 자, 여기서 타협하는 사람들은 뭐다? 일본에게 어느 정도의 그것의 현재 상황을 우리가 인정하고 자치권을 얻자, 이런 타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증오했겠죠. 자,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은 서로 노선이 달라요. 노선이 다르지만 목표는 같았다. 그렇죠? 그래서 자치운동을 비판하며 무엇을 결성했다? 신민회다, 신간회다, 신간회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처음에 봉오동이죠. 그 다음에 청산리. 자, 두 전투에서 졌죠. 그래서 일본이 복수합니다. 차후에 어디? 만주에 와서 다시 새롭게 삼부를 결성합니다. 이 삼부는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고 행정조직, 입법, 사법부까지 같이 합쳐진 자치정부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